안녕하십니까. 국민은행 DT 전략본부장 조영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저희 금융의 새로운 고객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혹은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금융에 있으면서 실제로 체감하고 있지만 벌써 MZ세대, 특히 지금 12세에서 한 42세 정도 되는 2010년생부터 1980년생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이러한 밀레니엄 세대, 주로 30대인 밀레니엄 세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미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Z세대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 스마트폰을 접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구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의 한 20, 30대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런 분들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 그 다음에 언택트 이런 걸 거치면서 금융의 주 고객 계층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금융감독 발표 자료를 보면은 신규 신용대출의 43%가 이미 MZ세대이고요. 저희 KB국민은행이 예측하는 바에 따르면 한 10년 뒤에는 경제활동 인구의 60%가 MZ세대로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금융의 주 고객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처음에 금융을 접하게 될 때 금융기관보다는 미국에서는 벤모, 한국에서는 토스, 이러한 핀텍 업체들의 서비스를 경험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계속 성장함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금융기관의 뱅킹에 보다는 이런 핀텍이나 빅테크의 금융 서비스에 훨씬 익숙하고 지속적으로 이걸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세대의 부상에 따라서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시키고 이에 적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MZ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향후에 쓸 이런 금융의 서비스가 어떤 것이라는 질문을 해보면 80% 이상이 기존 금융권보다는 핀텍의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MZ세대는 기존의 베이비 부머나 X세대와는 굉장히 다른 행태적 특징 또는 세계관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세계관과 행태적 특징이 있겠지만 향후 금융의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칠 행태적 특징을 한 5가지만 좀 뽑아봤습니다. 키워드별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심사라 그러고요. 자기 개발이나 자기 발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요. 소비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소비를 추구하지만 본인한테 투자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플렉스 소비도 과감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그 동료나 친구들과의 재미를 추구하고 그것을 SNS를 통해서 활발히 공유하고 소통하고 발전시킨다는 그러한 특징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회적 가치, 공정 이런 것에 대한 중시를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그 성향에 대해서 잠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네이티브인데요. 과거에 이제 X세대나 베이비 부머 세대는 TV를 중심으로 쉐어드 스크린을 했다 그러면 스마트폰 세대에 들어와서는 이 MZ세대는 온드 스크린, 그래서 1인 1기기, 1인 1스크린을 공유하면서 본인만의 개인화된 혹은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MZ세대의 첫 휴대폰, 스마트폰 보유 시기 연령은 12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이후부터는 이 기기를 통해서 대부분의 미디어를 소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유튜브, 이 MZ세대의 유튜브 이용 비중은 X세대나 베이비 부머가 70% 이하라 그러면 밀레니엄의 Z세대는 70% 이상, 특히 Z세대는 80% 이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기기의 이용 시간의 60%를 디지털 플랫폼,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소비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경심사와 자기 개발일 텐데요. 특히 MZ세대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하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 미래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일찍 시작해야 된다는 경제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보다는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저축보다는 투자를 상당히 지향을 하고요. 경제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과거 저희 세대나 X세대가 경험했듯이 그런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쇼폰 플랫폼을 통해서 경제 용어를 익힌 다음에 주로 이제 유튜브에서 학습을 하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이제 더 투자를 해서 온라인 강의 플랫폼으로 이런 경제에 대한 지식을 학습을 하고 그것을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발전을 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저희가 유행했던 뭐 동학 개미 운동, 서학 개미 운동이 뭐 이런 것으로부터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3프로 TV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한 인기를 이제 끌었었죠. 예,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합리적인 소비와 동시에 플렉스 소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짠테크란 짠돌이와 재테크의 줄임말이란 말을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중고 거래에서의 경험 비율이 이 MZ 세대 분들은 80%가 넘습니다. 실제로 저희 나라에서 이런 MZ 세대를 기반으로 해서 중고 거래 플랫폼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MAU가 1,6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떤 그 금융앱보다도 훨씬 더 높은 MAU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이런 그 합리적 소비에 맞춘 금융 상품의 개발이든지 비즈니스 모델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품 매출에서 MZ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40%를 더 늘고 있는데요, 이상으로. 실제로 이러한 명품 소비도 기존의 면세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랑 같은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펀한 컬처, 어떤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본인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더 스토리텔링을 발전시키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는데 작년에는 이제 부캐, 뭐 아바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다면 올해는 가상 세계관, 그 부캐들이 만나서 아바타들이 만나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섞인 이러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이러한 트렌드들이 마케팅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개그 유튜브 피식대학의 김각생 할머니 김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여기 나오는 그 부캐가 개그맨 이창호 씨의 이호창 이제 본부장인데 여기는 이제 코스닥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재미를 공유하는 이런 컬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기존 기업에서 활용을 해서 브랜드 마케팅의 일종으로 자기네 이제 그 세계관을 스토리텔링하고 거기에 대한 댓글을 달므로써 이 스토리를 발전시키고 세계관에 참여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는 빙그레 왕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빙그레 왕국이 이러한 세계관 마케팅을 갖다가 시도한 이후에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수가 5만 명이 더 증대가 돼서 지금 한 16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태적 특징 중에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회적 가치, 공정함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어느 세대에 걸쳐라도 지금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사회적 가치, ESG,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인 그다음에 세대에 걸친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좀 MZ세대의 다른 점은 실제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Z세대에서 하는 말 중에 미닝 아웃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의 어떤 가치나 신념을 뜻하는 미닝이라는 거와 이것을 이제 커밍아웃해서 실제로 실천을 한다는 의미가 이제 섞인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소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의 자기 사회적 신념이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향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착한 소비, 뭐 선한 오지랖, 그 다음에 기업에 있어서도 이런 착한 기업을 선호하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버킷 챌린지들을 하는데요. 뭐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화훼 농가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유행했던 게 이제 플라워 버킷 챌린지라 해서 실제로 챌린지를 하면서 꽃을 구매해서 그 다음 챌린저한테 넘기는, 그래서 이걸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한 챌린지를 통해서 화훼 농가를 도와주는 뭐 이러한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5가지의 금융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상품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들 때문에 다양한 금융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 마케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완성형은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 MZ세대가 점차 10년에 걸쳐서 경제사회의 주체로 금융의 주요 고객층으로 성장함에 따라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도 계속 이볼루션하고 진화 발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의 디지털 전환을 함에 있어서 이 MZ세대의 비헤이비얼적인 행태적 특징을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 담아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5가지 말씀드린 비헤이비얼 특징에 대한 최근에 나타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특징인데요. 미국에서 보면은 이 간편 결제나 이제 송금을 하는 것들에 있어서 MZ 세대가 많이 쓰는 앱이 벤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벤모미, 자기한테 벤모를 통해서 송금하라는 이런 말이 그냥 뭐 유행어 같이 표현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 벤모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서 발전된 데가 토스고요. 그래서 지금 금융 앱의 MAU 중에서는 뭐 카뱅하고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의 한 1,000만 명 이상의 MAU를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증권과 보험과 이제 뱅킹까지로 이제 진출을 했죠. 그래서 제3 인전을 갖다가 토스가 이제 이번 달에 론치를 시켰는데요. 확실히 그 UX를 보면은 MZ 세대한테 훨씬 친화적인 UX를 갖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존의 토스에 있던 고객 정보를 그대로 토스 뱅크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 인해서 가입 절차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존에 이 토스뱅크에서 계좌 개설하는 것들을 한번 시연을 해봤는데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1분 이내 45초 만에 계좌 개설이 가능했고요. 이 단계에서 본인 인증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용어 자체도 예금이나 대출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보관이라든지 모으기, 빌리기 등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UX가 한 번 더 진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느껴졌고요. 미국에서는 이 미래 세대에 대해서 선점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그린라이트와 비지키드입니다. Z세대의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앱인데요. 학생들은 주로 돈을 번다는 것이 심부름을 해서 부모들한테 용돈을 받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제 저축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의 금융에 관한 최초의 경험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경험을 하고 미래 세대를 선점하는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했을 때 그런 기록들이 그대로 남게 되고 그때 용돈을 이제 달라고 할 수 있고 용돈을 받은 다음에 부모님한테 뭐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혹은 그것을 저축을 한다든지 혹은 소수점 투자 같은 것을 통해서 주식에 투자해보고 지출 관리를 하는 이 금융 습관을 형성할 때부터 이러한 앱들을 쓰게 만드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금 부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심사와 관련해서는
저희 작년에 보면은 신한금융투자나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에서 해외 주식에 대한 소수점 투자를 혁신금융 사업자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MZ세대는 그 투자할 자금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몇백만 원 주식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제 소수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의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이 소수점 투자가 허용될 예정에 있고 이런 것을 소비 지출하고 연결시켜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마존에서 해외 직구를 했다 그러면 남은 짜투리 금액을 가지고 아마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금 한국 국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작년에 이제 한국에서도 서학 개미 운동, 동학 개미 운동들 혹은 주린이 이래서 20, 30대 주식에 투자되는 비중이 70%를 넘어가면서 이런 투자에 대한 열풍이 불었었는데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앱이 로빈훗이라는 이제 앱인데요. 여기서도 증권 수수료를 완전히 없애고 소수점 단위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주식 브로커리지로 수수료를 차지해서 수익 모델을 하지 않고요. 수수료는 완전히 무료고요. 이러한 MZ세대의 주식 어떤 투자 행태에 대한 정보를 가공을 해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제공함으로써 그 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본인들의 수익 모델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Z세대의 합리적인 소비가 어떤 상품에 투영된 대표적인 상품이 아마 캐롯선보의 퍼마인 자동차 보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출시 1년 6개월 만에 30만 고객이 가입을 했는데요. 탄 만큼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를 계산을 해서 내는 그런 합리적인 어떤 보험료 책정의 기준을 갖고 있고 기존에 미국에서도 프로그레시브나 이런 데서 이러한 것들을 내놨지만 한국에서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된 것은 이 캐롯의 퍼마일 자동차 보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로 이제 MZ 세대의 이 합리적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 MZ 세대의 플렉스 소비를 위해서 카드사들의 일부 이제 관련 카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이제 저희가 호캉스라 그러죠. 저희가 해외 여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호텔에서 주로 이제 여름 휴가를 즐겼었는데 이런 대표적인 카드가 아마 신한카드의 호캉스 카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MZ 세대의 합리적인 소비를 어드레스하고 혹은 플렉스를 지원하는 이러한 상품들이 지금 설계되고 시중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MZ 세대의 어떤 이 스토리텔링, 세계관을 공유하고 세계관 마케팅과 관련이 있고 그것을 참여형으로 풀어내는 것들이 리테일이나 소비재뿐만 아니라 금융에서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 상품이라는 것이 고객들한테 어떤 스토리화되고 회자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렵죠. 상당히 커머디티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 편의점들하고 브랜드 마케팅 차원에서 그러한 비금융 상품을 출시하는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인데요. 신한 같은 경우에 신한생명 같은 경우에 신한생명이라는 그런 그 신한생명이라는 이제 누드를 이제 출시를 했고요. 이제 CU하고 제휴해서 출시를 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이제 금융의 특성을 살린 이제 돈벌 라면이라는 또 이러한 브랜드로 또 GS25시와 같이 콜라보해서 상품을 출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구전 효과, 버벌 이펙트를 갖다가 노리려면 기존의 금융 상품으로는 늘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그 MZ세대가 친숙한 채널, 대표적인 게 편의점이 되겠는데 거기다가 상품을 협찬하거나 콜라보해서 내는 브랜드 마케팅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모두의 이 전에 설명드린 빙그레의 이 세계관 마케팅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금융권 최초로 흥국화재에서 흥국화재 신입사원
그 흥국화를 내세워서 이러한 펜슈머라 그럴까요? 컨슈머라 그럴까요? 아니면 이 세계관 마케팅을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시도들이 어떻게 보면 그 MZ 세대가 금융에 대한 친숙감을 가지고 이런 세계관을 댓글을 통해서 공유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여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주로 이제 저희가 ESG가 금융에서 저희 어드레스 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금융기관이 투자나 대출에 할 때 ESG에 관련된 인바이러먼트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기업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개인적인 단계로 내려와서 친환경적인 행태를 갖다가 장려를 하고 그것을 금융상품으로 연결시킨 사례는 해외에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스웨덴의 핀테크 스타트업인 이제 두코노미, 두라는 이제 행동과 이코노미라는 이제 것의 합성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이용 한도를 설정을 할 때 이용 금액이나 이런 걸로 설정을 하지 않고 탄소 배출량의 한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의 이용 한도가 넘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카드 지출을 할 수 없게 하는 이러한 두 블랙 카드를 이제 출시하기로 했고요. 소재가 전부 친환경 소재입니다. 저 플라스틱도 이제 그 환경에 무해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요. 잉크 자체도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의 리월드 프로그램, 리월드에 대한 혜택은 플래닝 로열티라는 그 파트너십에 참여한 친환경적인 기업에 있어서의 재화를 구매하면 리월드를 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ESG 투자를 돕는 카본 콜렉티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미국 스타트업이고 주로 이제 개인들이 투자를 ESG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조언을 주고 실제로 투자로 연결시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도가 높은 4가지 섹터는 아예 제외를 시키고요. 친환경 기업이나 저탄소 섹터에 투자하는 걸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기업에 투자했던 포트폴리오보다도 수익률이 높게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런 5가지의 MZ세대의 행태적 특징에 맞춰서 지금 대내외에서 진화되고 있는 금융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KB에서 시도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희는 올해 11월에 아예 Z세대만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Z세대의 비헤이비얼 특징은 그 윗세대인 X세대와는 굉장히 다른 것 같고 완전히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기존에 저희가 있는 그 모바일 뱅킹의 플랫폼인 스타뱅킹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좀 구상을 하고 플랫폼도 좀 나눌 생각인데요. 주로 대표적인 서비스는 월렛을 만드는데 신분증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 그냥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리브 포켓이라는 서비스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불 충전들을 즉시 함으로 인해서 받은 용돈들을 편의점에 가서 충전해서 결제를 할 수 있거나 용돈을 부모들이 주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앱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11월에 몇 가지 서비스가 탑재된 이후에는 1년에 걸쳐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연속적으로 출시할 과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마블 미니인데요. 저희 KB증권에 굉장한 간편한 MT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블이라는 MTS가 있지만 마블 미니라고 다시 MZ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굉장히 심플한 화면과 UX로 구성을 해서 출시를 했고요. 출시 한 달 만에 한 30만 정도 다운로드를 보이고 있어서 초기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MZ세대에 그 좀 친숙한 라이브 커머스를 저희 주식
구매하는데 적용을 해서 실제로 저희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가지고 주식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직접 채팅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공유를 하고 직접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채널을 열어놓은 상태고 향후에는 저희 자체 채널뿐만 아니라 커머스 혹은 유통의 라이브 커머스 채널에도 이러한 서비스나 상품을 지속적으로 론치시킬 생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하나의 통신과 금융이 결합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저희 알뜰폰, 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 모바일, 리브 M인데요. 실제로 요즘 MZ세대들은 자급제 방식으로 삼성폰이나 아이폰을 갖다가 단말 제조사나 유통사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 그 공기계를 구입한 다음에 요금제는 알뜰폰이나 MVNO 요금제에 가입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유심 칩을 가지고 요금을 결합해서 쓰는 방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은 저희 그 리브 M, 리브 모바일의 가입자 수 중에 60%가 MZ세대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 MZ세대에 특화된 요금제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고 그래서 플렉스 요금제라든지 워치 특화 요금제라는 것들을 개발을 해서 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저희가 언택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의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굉장히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굉장히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제페토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저희가 아마 이프렌드를 통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미덕 기능을 가진 이프렌드, 게럿타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 MZ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후원하는 게임 팀이 리브 샌드박스 팀인데요. 리브 샌드박스의 e스포츠 경기장 아레나를 제페토에서 만들어서 팬들이 들어와서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한번 오픈을 했었고요. 향후 MZ 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메타버스 상에서의 가상의 브랜치나 금융 상담을 해보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페토 안에서의 어떤 공식 맵에 저희의 어떤 KB의 금융 놀이터들을 구성을 해서 체험하게 하는 혹은 금융을 학습하게 하는 그런 구상들을 갖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MZ세대가 소통하는 방식,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 금융을 소비하는 방식에 맞춰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Z세대가 어떤 세대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MZ세대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접하고 거기서 본인의 소통을 해나가면서 경제생활을 경험한 세대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상당히 자기 주장과 자기 주도적이며 글로벌하고 그 다음에 소통과 공감이 굉장히 일상인 세대인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걸쳐서 경제와 금융의 이제 주도층, 주축으로 부상하는 이제 MZ 세대를 사로잡기 위해서 금융으로서는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고 혁신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올해 6월에 보면은 쿠팡의 덕평물류센터 화재 시에 대응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해시태그에 쿠팡 탈퇴라든지 탈팡 이러한 그 운동들이 번지면서 일시적으로 쿠팡의 일일 접속자 수 사용자 수인 DAU가 1000만 명대에서 800명대까지도 급감하는 현상들이 보였습니다. 이후 이제 진심 어린 사과와 사후 조치에서 회복은 됐는데요. MZ 세대를 저희가 서브함에 있어서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회적 가치, 착한 금융이라는 키워드가 저희 비즈니스 모델에 녹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로서도 이 MZ 세대에 있어서 반드시 선택받는 금융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향후 디지털 전환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있어서 박차를 가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